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력공학 14주차 마지막 26강 전력공학 문제풀이 6 문제를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보시면 자, CBT 기출문제 및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CBT 문제풀이 2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시면 CBT 기출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제가 CBT하고 PBT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CBT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CBT 기출문제 및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CBT 문제풀이 2를 저하고 같이 한번 26강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우리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개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대가 고장이 났다 이 말입니다. 자, 버이 개선한 경우 버이 개선과 델타 개선에 출력비가 있고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력비는 약 몇 프로인가? 1번 52.2%, 2번 57.7%, 3번 66.7%, 4번 86.6%. 2번이 되겠는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버이 개선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델타 개선으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자, 하나가 고장 났다 이거야.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버이 개선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런 버이 개선입니다. 자, 버이 개선으로 운전하면 버이 개선의 출력은 자, 우리 여기 델타 개선에 상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대에 루트 3배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게 버이 개선의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출력비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L1, 뭐 L2, 뭐 L3 아니면 뭐 R, ST 상 이렇게 세 개 삼상으로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출력비는 원래는 3개가 쓰는데 여기 한 대에 루트 3배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니까 하나랑 약분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얘를 하면 0.557이 돼요. 그래서 퍼센트로 얘기하면 57.7%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률을 보시면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원래 어떻게 돼요? 이용률은 우리가 2대 썼잖아요. 그죠? 2개 쓰고 한 대는 루트 3배가 나온다 했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얘가 0.866 됩니다. 그래서 86.6%가 된다 해서 답은 우리가 여기는 뭐요? 출력비잖아요. 그죠? 출력비로 하면 57.7%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계전기의 반환시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환시, 반환시, 순환시, 반환시, 반환시, 정환시 이렇게 정환시 있는데 그 중에서 반환시입니다. 반환시. 이게 반자가 뭐야? 리버스 반대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각각의 계전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보호 계전기의 시간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순환시, 순간적으로 동작한다 이 말이야. 최소 동작 전류가 I가 최소일 때, 그죠?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적시 동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시 동작하고, 정한시는 정해진 시간에 한정해서 동작한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걸 우리가 정한시라 합니다. 정해진 한정된 시간에. 그 다음에 반환시는 동작 전류 커질수록,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반대잖아요. 그죠? 순환시하고 반환시하고는 반대입니다. 동작 전류가 클수록, 그죠?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을 갖고, 그 다음에 반환시성, 정환시 특성은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반환시 동작을 하고,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정환시 동작을 하는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순환시, 반환시, 정환시, 그 다음에 반환시성, 정환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X축이 시간축이에요. 그 다음 Y축은 동작 시간. 그죠? 그래서 순환시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바로 동작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시간이 바로.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죠? 반환시는 거꾸로. 왜? 이게 정상적인 동작인데, 얘가 반대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반환시성 정환시. X축은 동작 시간, 전류. 그 다음에 Y축은 동작 시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시성 특성은 동작 전류가 크면, X축, 동작 전류가 크면,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게 반환시 특성을 갖습니다. 자, 3번은 변성기입니다. 변성기. 우리가 PT라 하죠. 포텐셜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PT. 변성기의 전격 부담이라고 있습니다. 전격 부담. P인데, 우리가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식인 요거 단위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본의 와트, 세크 이런 건 아는데, 단위 있잖아요. 그죠? 다인. 요거 있으니까 한번 해설을 봅니다. 전격 부담은 PT인데 변성기의 출력을 나타냅니다. 말하면 변성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하 용량입니다. 용량에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죠? 용량. 자, 그런데 1단위는 10의 마이너스 5성의 뉴턴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단위는 그람 센치 퍼 세크의 제곱으로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단위 이렇게. 그다음 뉴턴은 10의 마이너스 5성의 뉴턴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답은 볼트 암페어인 이게 변성기의 PT의 전격 부담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단상 3선식 110V, 220V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하 불평형이 우려되므로 콘덴서를 설치한다. 2번 중성선과 외선 사이에만 부하를 사용해야 한다. 3번 중성선에는 반드시 퓨즈를 끼워야 된다. 퓨즈가 들어가면 안 돼요. 2번 두정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전선장이 이게 답이 되겠죠. 한번 보시죠. 자, 단상 3선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장점은 전압과 전류가 일정할 경우 한 선당 공급 전력이 1.33배가 됩니다.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전압과 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 전선 전체의 소요량은 8분의 3배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왜? 이렇게 110V, 220V. 그 다음에 전압 강함이 전력 손실이 강화함으로 효율이 좋아집니다. 단점은 부하가 불평형 시,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형 시 단자 전압에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 저압 밸런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하 불평형 시 중성선의 단선 등에 의한 매우 큰 단자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하여 부하에 소선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단상 3선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세 개,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하나 또 만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220V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220V. 그러니까 하나는 110V, 110V, 또 이렇게 쓰면 220V. 그래서 여기 보시죠. 이렇게 퓨즈가 있는데 여기는 퓨즈를 삽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퓨즈가 중성선에, 이 중성선이죠. 그죠? N상. 여기에 퓨즈를 끼워주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4번에 있는 두 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전선 양을 8분의 1배로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단상 3선식이. 자, 5번은 전력계통의 주회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를 차단하는 건 뭐겠어요? 서커 브레이크 차단기가 되겠죠. 자, 달로기는 무부하 또는 충전 전류, 그죠? 예자 전류.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는 부하 개폐 및 사고,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고, 개폐기는 부하 전류를 개폐. 그 다음에 선로 라인 스위치, 선로 개폐기는 보안상 책임 분기점에서 보수 점검 시 전류를 개폐하기 위해 시설하고, 무부하 상태에서 전류를 개방해야 돼요. 그건 달로기와 비슷합니다. 뭐가요? 선로 개폐기가. 답은 3번에 있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6번.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하여 전압을 2배로 상승하면 전압 강화, 아까 했죠? 지난 시간에, 그죠? 전압 강화율, 그죠? 그 다음에 전력 손실. 얘는 어떻게 돼요? 전압에 반비례하고, 얘는 뭐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얘도 뭐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얘는, 3번이 되겠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전압에 반비례하고, 뭐가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식을 갖는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8%. 기준 용량이,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8%. 기준 용량 PN이죠. 2만 킬로볼트 암페어 할 때 발전소에서 시설할 차단기에 필요한 차단 용량 PS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PN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8%니까 869 100 곱하기 2만 곱하기 이게 12만 삼성하면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왜? 얘가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격 용량은 단상일 때는 여기에 그죠? 삼상은 루트 3배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신 거니까 계산하니까 25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 8번. 원자로의 제어제가 구비해야 될 조건은 틀린 것입니다. 자,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되겠죠. 그죠? 2번은 높은 중성자 속에 장시간 그 효과를 간직해야 되겠고, 열과 방사선에 대해서 안정해야 되겠고, 내시성이 크고, 기계적 가공이 용이할 거. 2, 3, 4번은 읽어보더라도, 그죠?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해설 한번 보시죠. 자, 제어제의 구비 조건입니다. 원자로 내에서 열 중성자가 연료에 흡수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중성자의 흡수가 커야 됩니다. 커야 돼. 아시겠죠? 커야 됩니다. 열 방사선 냉각제에 대해서 안정해야 되겠죠. 적당한 열 전도율을 가져야 되고 가공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잔면적이 적은 게 아니고 커야 됩니다. 9번. 삼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각 선의 대지 정용 용량 CS 얘가 0.5095 마이크로페렛이고 선간 정정 용량이 0.1295 마이크로페렛일 때 한 선당 1선당 작용 정정 용량은 얼마인가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지 용량을 CS라 그래요. 대지 정정 용량. 그다음에 CM 해서 우리가 상호 정정 용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지 정정 용량을 0.5096 마이크로페렛 줬죠, 그죠? 그다음에 상호 정정 용량은 0.1295 마이크로페렛 줬잖아요. 그래서 삼상일 때, 단상일 때 이렇게 씁니다. 단상은 대지 정정 용량에다가 2배가 되고 삼상이니까 3배가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지 정정 용량이 0.5096 마이크로페렛 플러스 3배에 삼상이니까 3배입니다. 그죠? 이렇게 삼상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0.1295 하면은 0.8981 마이크로페렛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는 0.89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10번. 피레기입니다. 피레기. 라이팅을 했을 때 엄청 중요하댔어요. 피레기. 자, 피레기의 충격 방정 개시 전압.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은 안 좋은 거예요.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냐 해서 이거는 충격파의 최대값으로 표현하는데 한번 해설을 한번 보시죠. 피레기, 라이팅 어레스트. LA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VN은 속류 차단이 되는 상용 주파수 교류의 최고 전압의 C로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한 전압이 있겠죠. 그죠?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때의 피레기의 단자에 걸리는 단자 전압을 우리가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하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피레기 단자 간에 충격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때 방전을 개시하는 그때의 전압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 합니다. 그래서 충격파의 최대값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3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1년이 우리 365일이죠. 그죠? 그 중에서 185일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평수량이라 할 겁니다. 그냥 잠 보시죠. 자, 우리가 갈수량이 우리가 갈구한다. 그죠? 갈구지 마라. 그죠? 그렇게 해서 갈수량이 우리가 365일 중에서 355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X축은 1입니다. 355일이고 요게 유량입니다. 유량은 우리가 Q라고 하는데 Q는 단위가 메타의 3승입니다. 시간당 세크. 그죠? 이게 이제 유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풍수량이
여기 뭐야? 제일 크죠, 그죠? 풍수량이 제일 작겠지, 그죠? 쭉 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 대수 95일 정도 됩니다. 95일. 95일. 그 다음에 갈수량이 355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하실 때 저도 이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갈구한다. 갈구하고. 그죠? 갈구지 마라. 이렇게 한다. 처음에. 그죠? 그래서 갈구한다. 그죠? 그냥 우리가 평균적인 거다. 185. 185 더하기 185는 얼마예요? 뭐 이렇게 해서 375, 38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365일에 대충 근접한다 해서 저는 평수량 해서 갈수량이 제일 크다. 그래서 갈구지 마라. 그래서 갈저.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게 갈수량, 평수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제일 작은 거는 풍수량이니까. 그래서 답은 지금은 185일이니까 이게 평수량입니다. 평수량. 그죠? 평수량. 평수량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면 C하고 L이 남겠죠. 그죠? 우리가 보시면 R, L,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C, 여기가 G, 그죠? 이렇게 해서 R, L, C, G 이렇게 해서 누설 컨덕턴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임피던스, 여기에 어드미턴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얘하고 저항하고 누설 컨덕턴스 무시하면 C하고 L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입니다. 비수가 R분의 D 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C는 로그에 얘도 항용로그입니다. R분의 D에 0.02413 갑니다. 얘는 마이크로 프레시입니다. 킬로미터당. 얘는 미리헬리입니다. 킬로미터당. 자, 자, 이건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해설도 있어요. 자, 임피던스는, 루트,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C분의 L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C예요. 각각을 대입하면, 이건 뭐, 단거리 때는 무시하고, 대입하면은 138이 됩니다. 138 로그에, R분의 D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 임피던스 구할 공식, 이게 루트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 밑에 부분에 임피던스에서 각각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린 것처럼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왜? L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고 C는 로그 10의 R분의 D에 0.02413 마이크로페르 킬로미터 해서 각각 대입해서 풀면은 로그 10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138에. 그래서 우선 특성 임피던스는 1번이 있는 루트 C분의 L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13번은 전력선의 영상전류. 이거 영상전류가 제로죠. 그럴 때 통신선에 발생한 유도장애는 뭐냐면 이제 유도장애인데 자, 한번 보시죠. 통신선에서의 전자유도방 영상전류, 지락전류의 발생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그죠? 상호 인덕턴스, 전자유도장애 유도전압은 EM이라 합니다. EM은 전자유도전압, 제2의 오메가의 M의 뮤추럴 컨덕턴스 상호 유도 개수입니다. 그래서 L의 변경 길이, 그래서 변경 길이. 자, 전자유도전압은 제2 빼도 됩니다. 오메가의 뮤추럴 컨덕턴스, L의 3배의 영상전류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2의 오메가의 M의 L의 요게 뭐예요? 지락전류죠, 그죠? I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변경 길이니까 곱하면 돼요. 결국은 주면은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니까 3번에 있는 전자유도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송전선로와 통신선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에 통신선의 유도장애로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정전 유도전압입니다. 아십니까? 얘는 통신선의 거리에 비례한다, 자성에 비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길이하고는. 아십니까? 아까 우리 금방 했던 전자 유도전압. 얘는 뭐야? 제2의 오메가의 M의 L의 IG. 그죠? 지락전류. 근데 이 병행 길이 L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정전 유도 전압은 비례하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상일 때 얘는 삼상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단상일 때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통진선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전력선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단상일 때의 정전 유도 전압 뭐 ES 얘는 어떻게 돼요? 얘 플러스 얘분의 CA AB죠. A하고 B 사이에 플러스 CB 에다가 얘 이쪽 전압을 구하기 때문에 콘덴서는 뭐 여러분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CAB 곱하기 대지 전압 이렇게 갑니다. 아십니까?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단상일 때. 그 다음에 삼상일 때는 또 이렇게 구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삼상에서 이거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면 자 CA, CB, CC 분모가 더합니다. 루트 CA에 CA-CB, CB에 CB-CC, 그 다음에 CC에 CC-CA 곱하기 대지전압입니다. 그 대지전압이니까 뭐야? 순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L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통진선의 길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해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5번. 수전용 변전 설비 1차적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자,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적 차단 용량은 주는 어디예요? 공급 측의 전원의 단락 용량으로 표시합니다. 아까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에 100의 전격 용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공급 측의 전원의 단락 용량으로 기준을 해서 썼습니다. 보시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 단락 용량이나 차단 용량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선정합니다. 그래서 1차적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전원 측이므로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전격 전압 VN 이 7.2kV 전격 차단 용량 100MVA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래요. 그죠? 그래서 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4, 6, 7, 8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차단기 차단 용량 PS는 삼상이기 때문에 루트 3의 전격 차단 전압 그 다음에 차단 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 줬어요? 여기서 얘는 그죠? 얘 구하니까 얘만 넘기고 따라서 전격 차단 전류는 전격 차단 전류 따라서 넘기면 되겠죠. 루트 3의 전격 차단 전압 그 다음에 차단 용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기서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루트 3에 얘가 7.2kg 줬죠. 그죠? 키로에 여기 키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100 얘가 곱하기 10의 삼성이 날아가니까 100 하니까 키로가 나오겠죠. 그죠? 얘하고 여기가 지금 10의 삼성 곱하기 10의 삼성 여기 날아가고 그죠? 여기가 K잖아요. 그죠? 키로. 계산하니까 8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킬로 암페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는 8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번.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고임피던스 같은 말입니다. 그 중에서 파동 임피던스가 500옴인 가공 전선로의 L, 인덕턴스 L이 킬로미터당 미리헬리죠. 얼마? 그 다음에 아까 했어요. 그죠? 우리가 한번 보시죠. 우리가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의 미수가 10입니다. R분의 D입니다. 얘는 뭐라 했어요? 미리헬리 per 킬로미터, 킬로미터당이 끊어졌어. 그 다음 C는 로그 10에 R분의 D에 0.02413. 얘는 마이크로페렛입니다. 킬로미터당. 자,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특수 임피던스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루트 C분의 L이 됐죠. 그죠?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서 푸니까 어떻게 돼요? 138의 로그에 10의 R분의 D가 돼요. 당연히 이거 ohm이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럴 때 L하고 C를 각각 구할 건데, 자, 먼저 우리가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138에 오겠죠. 얘가 얼마라는 거야? 500으로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구해야 돼. 얘. 그죠? 얘 구하니까 138 넘기니까 요렇게 나온다 이거야. 뭐가? 로그 10의 R분의 D가. 그래서 L하고 C를 각각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요 값에다가 얘를 갖다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요거를 갖다 넣고 해서 계산 각각 한 겁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1.67이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니까 나는 공항 계산 치니까 0.0067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L은 여기서 L은 1.67, C는 0.0067 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3분에 있는 것을 체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그 공식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공식을 알고 거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18번. 자, 계통의 안정도 정전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대책이 아닌 것입니다. 발전기나 변압기 XL을 이거 당연히 낮추면 안정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얘도 중간에 조성 설비를 하면은 당연히 안정도가 좋아집니다. 그건 회전수를 감소시킨 게 아니고 증가시킵니다. 병행회전수를 다선식으로. 그 다음에 고속 제페로 방식을 채용하면 됩니다. 자, 답은 3번인데 한번 보시죠. 전력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있는데 1번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 XL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를 채용한 직렬 콘덴서를 삽입하면 되겠죠. 그죠? 왜? L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야? 콘덴서 C를 직렬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L을 가면 여기는 C로 직렬로 가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공진선탕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XL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도체를 채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병행 다선 회선식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락비 K가 큰 걸 사용합니다. 그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억제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억제하려면 소공 여자 채용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계통을 연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하면 됩니다. 그럼 무효 전력을 조절하여 전압을 조정하여 역류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통의 기계적인 충격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소홀 리액터 접지 방식을 채용하면 돼요. 왜? 고장 전류가 감소하겠죠. 그죠? 주로 작잖아요. 왜? 여러분 알다시피 직접 접지가 어떻게 돼요? 지락 전류, 고장 전류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차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속도 차단기를 채용하면 되고, 네 번째는 고장 시 전력 변동을 억제하면 돼요. 그래서 입출력 불평형을 적게 하면 되겠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통의 안정도 정진 대책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에 있는 선로의 해선수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번. 3상 배전 선로의 말단에 지상 영역을 금방 우리도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80%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죠. 그래서 전력 P는 160 kW. 평형 삼상 부하예요. 부하점에 전력용 콘덴서를 삽입합이죠. 그죠? 그러면 선로의 손실이 최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의 전력 콘덴서에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가 얼마냐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했던 손실은 PL은 손실은 어떻게 돼요? I 제곱 R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3상이니까 3배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 I는 P는 루트 3 V에 이렇게 루트 3 VI에 VI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3배에 곱하기 루트 3의 전압의 P가 되겠죠. 얘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R이 되겠죠. 그러면 얘 제곱하니까 3되고 얘하고 얘 약분되죠. 그죠?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 여기도 코사인 세타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V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의 제곱에 R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가? 손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 하는구나. 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률을 1에 가깝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우리 전력용 콘덴서 QC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QC는 P의 전력의 유효 전력입니다. 탄젠트 세타 1 개선 전 역률 마이너스 개선 후 역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각각을 대입하면 0.8이니까 0.6. 그죠? 그 다음에 1로 개선 우리가 1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말에서는 1,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얼마예요?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1이면 얘는 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120 킬로볼트 암페어인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호 계전기. 우리 했죠? 92 조건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고장 상태를 신속하게 선택해야 되고, 고장 범위가 넓고 조정이 쉬워야 되고, 보호 동작이 정확하고 감도가 예민해. 접점 소모가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적, 기계적 강도가 클 거 좋겠죠. 4번이 될 건데. 자, 우리가 했던, 자, 보호 계전기 릴레이의 정확성.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동작 상태로 오동작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성, 신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할 경우 신속하게 동작하여 기능을 갖추는. 그 다음에 선택성이 있습니다. 선택 차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복구로 정정 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후비 보호 능력이 우수해야 되고 경계적이어야 됩니다. 후비 보호, 뒤에 거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거가 차단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축전기가 있고, 동작을 하고, 이렇게 돼서 판정부, 그죠? 동작. 여기가 동작부. 그죠? 그 다음에 판정부. 여기 검출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접점의 소모가 크고 소모가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교류 송전에서는 송전 거리가 멀어질수록 동일 전압에서의 송전 가능 전력이 적어진다. 그 이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자, 송전 전력은 우리가 했어요.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 전압 사인 델타 이 상차 가기를 했어요. 그래서 CCT 메가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지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들겠죠. 그죠? 송전 전력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커지겠죠. 길이. 그죠? L에 비례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강, 그죠? 26강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등가 선간거리 D0, D0 기하학적 평균거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M 대의 루트 쭉 갑니다, 그죠? 쭉쭉 곱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항상 그 직선적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D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D 하면은 삼성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삼성건 루트 2의 D가 된다.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게 요 거리는 뭐야? ED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D는 삼성건 루트 2의 여기가 D가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삼성건 루트 3이 되니까 D가 되니까 D. 그죠? 3배 D가 되니까 결국은 D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육선건. 얘는 직사각형은 육선건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에서 가로축은 유효전력. 그죠? 세로축은 무효전력.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유효, 무효. 그 다음 여기서 무슨 반지름, 여기 없는데 반지름 구할 때 우리가 요 전력 원선도에서 반지름 R은 B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이렇게 간대했죠, 그죠? 자,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정태, 안전, 극한 전력, 다르게 말하면 최대 전력을 구할 수 있고, 송수신단 전압의 상차각, 사인,
델타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최대가 뭐야? 90도일 때 이렇게까지 했죠. 그 다음에 조상 용량, 그 다음에 선로 손실, 그죠? 손실, 그 다음에 효율 이렇게 됐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가도 안전 극한 전력과 코로나 손실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습지 방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일선 지락 전력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이 상승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원 레벨을 경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전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호 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할 수, 왜?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격이 낮은 피레기를 사용할 수, LA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 지락 전류가 커서 단점이 통신에 유도장애가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도 안정도가 낮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버희 결선 출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상, 그죠? 삼상으로 가다가 한상이 고장 났을 때 이렇게 해서 버희 결선, 그죠? 이건 델타 결선, 얘는 버희 결선 했을 때 우리가 버희 결선의 출력은 한상의 루트 3배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는 3개를 사용하다가 한상의 루트 3배가 사용한다 해서 3분의 1 하니까 0.577 해서 57.7%가 뭐가 출력비고, 이용률은 두 대잖아요. 그죠? 하나, 두 개. 그죠? 그래서 한상은 루트 3배 해서 구하니까 0.866 이렇게 돼서 86.6%의 이용률을 한다. 용어 정리 보시면 달로기, 차단기, 개폐기, 선로 개폐기 이렇게 해서 달로기는 무부하시 전류를 개폐해서 충전 전류나, 그죠? 그 다음에 변압기에 여자 전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폐할 수 있고, 차단기는 부하 개폐 또는 사고 전류, 고장 전류 다 차단할 수 있고, 개폐기는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있고, 선로 개폐 라인 스위치는 책임상의 책임 분기점에서 보수 점검 시 전류를 개폐하기 위해서 달로기가 비슷한 무부하 상태에서는 달로기가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공학 CBT 문제를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자, 우리가 12주, 13주, 14주 해서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같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앞쪽에 했던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문제풀이를 같이 다뤄보는데, 지금 14주 차에 25강, 26강은 뭐야? 그 중에서 CBT 문제를 우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참 중요하다는 문제를 제가 선출해서 같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CBT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전력공학 여러분, 총 14주 차까지, 15주 차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들어갈 건데 14주까지 했어. 아주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기 기사, 공사 기사, 뭐 산업기사, 산업기사, 그죠? 이렇게 해서 기사 산업기사의 전력공학이라는 파트가 전기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당히 수고가 많았고,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여러분, 우리가 수강생 여러분들의, 수험자 여러분들의 또는 우리 수강생 학생들의 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